엄마, 화장실 다녀오시면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차가 출발했고 정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정숙,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디 갔니? 1시간, 2시간. 빗속에서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안 오는 거구나. 날 버린 거구나.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친엄마를? 10,000원짜리 지폐 5장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어머니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간 아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버려져야 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정숙은 아들 도연의 말을 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면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휴게소 건물로 들어가는 정숙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정숙은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세웠나 싶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아, 어디 갔니? 중얼거리며 휴게소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게소 사람들이 정숙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응, 아들이. 잠깐 볼일 본다고.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차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정숙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없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단지. 정숙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들 내외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무와 두부를 꺼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유정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정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요즘은 좀 쉬셔도 되잖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늙은 사람은 자는 것도 일이야. 이불 속에 오래 있으면 허리가 더 아프단다.
유정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유정은 아무 말 없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계속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아침 먹고 가요. 빨리 앉아라. 다 됐어. 도연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중년이 된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도연의 표정, 유정의 눈빛, 집안의 공기. 정숙은 느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정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과 유정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히 해. 엄마 들으면 어떡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정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정숙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그들의 대화를 지웠습니다. 이틀 뒤 명절을 하루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시골 안 가요. 길도 막히고 그냥 가까운 데 다녀와요. 그래. 그럼 어디 가는데? 그냥 드라이브나 하고 오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정숙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정은 조수석에 앉았고 도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럭 물보라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쏟아지는 빗줄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도연이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시면 여기서 기다리세요. 우리 잠깐 주유하고 올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나 싶어 여기저기 걸어 다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빗속에서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버려졌다는 걸,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 벤치에 앉아있던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떨어졌습니다. 손에 든 검은 가방만이 유일한 짐이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할머니, 경찰 불러드릴까요? 휴게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숙은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휴게소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몸은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세요. 휴게소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이 안 오시면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68년을 살아온 어머니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휴게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떠났고 새로운 차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정숙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휴게소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지갑,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5장. 전부였습니다. 통장은 어디 갔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도장도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왜 가방 안에는 없는 걸까요? 정숙은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미리 준비한 거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한 걸까요? 며칠? 몇 주? 아니면 몇 달? 정숙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유정의 차가운 눈빛, 도연의 회피하는 태도, 집안의 무거운 공기, 모든 게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데 계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위험해요.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일단 비는 피해야죠.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박 기사라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쉬러 들렀다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박 기사는 정숙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자 박 기사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둘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화물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비 좀 피하세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정숙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 기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밥과 우유, 그리고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많이 추우셨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켰습니다. 박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버림받았어요. 아들한테. 박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참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람도, 관계도, 심지어 가족도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아니면 체념.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박 기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떠났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정숙은 박 기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새로 태어난다. 이 나이에? 68살에?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는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사는 정숙을 깨웠습니다. 정숙은 조수석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이제 출발해야 해요.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러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서울이요. 짐 실어야 해서요. 할머니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저랑 같이 가시죠. 서울까지 태워드릴게요. 거기서 생각하세요. 박 기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물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가 뒤로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로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서울에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럼 복지관이라도 찾아가세요. 도와줄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관.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불쌍한 노인네 취급하는 사람들. 정숙은 그게 싫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조용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자야 하잖아요. 박 기사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화물차는 서울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박 기사는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는 여기서 짐 실어야 해요. 정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정숙을 보며 박 기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그냥 받으세요. 밥이라도 드세요. 박 기사는 정숙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천운물류. 박종철.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베푸는 친절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기사는 차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화물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정숙만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세어봤습니다. 박 기사가 준 돈까지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은 절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여자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손주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잘 크고 있겠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도시락을 챙겨주던 기억, 학교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주던 기억,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저 버려진 늙은 여자. 정숙은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신발이 낡아서 발바닥이 쓰라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아, 그냥 산책하고 있어요. 집은 어디세요?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찜질방? 아니면 역 대합실? 정숙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아, 죄송해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세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켜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만 홀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정숙을 감쌌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도연의 얼굴, 유정의 눈빛, 준호의 웃음소리,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인생.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정숙은 계속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찜질방과 역 대합실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갑 속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구겨졌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이게 자신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 기사가 준 명함이었습니다. 천운물류, 박종철. 며칠 전부터 계속 꺼내보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일주일 전에 휴게소에서. 아,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 아, 네. 기다리세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박 기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식당 사장님이 만나보고 싶대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박 기사는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정숙은 손등에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종로구 어딘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할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손등에 적힌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숙은 작아 보였습니다. 구겨진 옷, 낡은 가방. 사람들은 정숙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종로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찾아갔습니다. 청춘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정숙 씨? 네, 맞아요. 아, 박 기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김철수예요. 여기 사장이에요. 김철수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숙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일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간단한 요리도 할 줄 알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고민하는 표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해봅시다. 하루 6시간, 시급 10,000원. 어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정숙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일단 설거지부터 해봐요.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하세요. 손님 기다려요. 주방에서 요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정리했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김철수가 밥과 국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숙은 감사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후에도 일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정숙은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끝없이 쌓이는 그릇들. 정숙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고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김철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열어봤습니다. 6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정숙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시 살아보자.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는 이미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일 배우고 싶어서요. 김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손님 응대. 정숙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청춘 식당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정숙을 알아봤습니다. 친절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숙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자도 돼요. 2층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정말요? 네,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에요. 대신 아침에 식당 청소 좀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드디어 지낼 곳이 생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죽지 않았어.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습니다.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청춘 식당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층 작은 방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을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해진 식당에서 정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릇을 닦으며 흥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닦고 홀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정숙은 메뉴판을 건네며 손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도연이 메뉴판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정숙을 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메뉴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님, 주문하시려면 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주문 안 하시면 나가주세요. 정숙은 메뉴판을 집어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엄마, 제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비 오는 날 휴게소에 날 버리고 통장도 빼돌리고 연락도 없다가 석 달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난 거리에서 떠돌았어. 잠잘 곳도 없어서 찜질방 전전하고 밥도 굶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그럼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만약 내 입장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겠어? 도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왜 울어? 내가 왜 울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우리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친엄마를 버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손님 몇 명이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창피하게.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날 다시 데려가겠다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게 아니구나.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미안하다는 말이나 하고 가려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나가. 다신 오지 마. 나는 내가 없어도 잘 살아.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숙은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철수가 부축했습니다. 2층 가서 쉬세요. 제가 오늘은 알아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김철수의 부축을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도연이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왜 나타난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정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철수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김철수는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죠. 빚 때문에. 그때 정말 원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다 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김철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정숙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 울먹이던 목소리.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했구나.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야지. 계속 살아야지.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습관처럼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정.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왔어요? 어머님, 이야기 좀 해요. 제발,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또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유정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님 통장이에요. 도장도 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정숙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줘요?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왜 그랬어요? 왜 날 버렸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뒷바라지하고 눈치 보고 제 삶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근데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 살림도 빠듯하고 변명하려고 온 거예요?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유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매일 괴로워해요. 준호도 할머니 찾아요. 집안이 다 무너졌어요.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에요. 알아요. 다 저희 잘못이에요. 근데 어머님,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에요? 정숙은 유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 눈물 흘리는 며느리.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세요.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보고 싶다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 기사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기사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둘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 기사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정숙은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박 기사님, 저 아들이랑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정말요? 그래서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근데 박 기사님, 용서하면 또 당할 것 같아요. 또 이용당하고 또 버려질 것 같아요. 박 기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야기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가족한테 버림받았잖아요. 5년 전에.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박 기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딸이 연락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찾냐고. 그래서요? 근데 만났어요. 딸을 만났죠. 얼마나 울던지. 아빠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박 기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계속 원망하고 살면 나만 괴로워요. 정숙은 박 기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 정숙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 기사님은 행복해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상처는 남아있으니까. 근데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기사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거 열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박 기사가 떠난 뒤 정숙은 혼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것만은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준호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도연 올림.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흐렸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얘들이 돈을 넣어뒀구나. 정숙은 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칠만 쉬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디 가실 거예요? 잠깐. 볼 사람이 있어요. 정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갈 시간이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리는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매일 다니던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걸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빌라 단지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익숙한 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석 달 전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문.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정이었습니다. 유정은 정숙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정숙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유정은 얼떨결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요. 정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여전했습니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유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유정 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유정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님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호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봤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정숙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호야. 우리 준호. 정숙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안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매일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요? 여기서 살 거예요? 준호야. 할머니 생각 좀 해볼게. 할머니, 제발 가지 마요. 나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집에 들어서자 거실을 봤습니다. 정숙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도연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울고 있는 며느리, 자신을 붙잡는 손주, 다들 일어나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요. 그럼 다시 오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정숙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준호야, 할머니 갈 곳이 있어. 거기서 일도 하고 있고, 곧 올게. 정숙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과 유정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정숙은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도현, 유정, 준호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 정숙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수가 반겼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기사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기사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요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가족들 만나셨어요? 네. 준호를 봤어요. 손주를.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박 기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셨어요? 아직이에요. 근데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박 기사님 말씀처럼 용서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둘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박 기사님, 저 한 가지 결정했어요. 뭔데요? 나도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뭘 하실 건데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볼게요. 천천히. 정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래를 생각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버려졌을 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정숙은 2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어느덧 78세가 되었습니다. 청춘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숙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온 가족이 모이려고요. 준호도 오고요. 준호? 그래. 갈게. 정숙은 옷을 갈아입고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유정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거실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준호는 정숙에게 안겼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드릴 게 있어요. 도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천운물류요. 박 기사님 회사.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박 기사님이 회사를 만들 때 엄마 명의로 하셨대요. 엄마가 투자자라고. 그동안 회사가 커졌고 이제는 꽤 큰 회사가 됐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정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박 기사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병이 깊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네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휴게소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 회사는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제게 새 삶을 주셨으니까요. 부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박종철 올림. 정숙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가 정숙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박 기사님, 그 사람이.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박 기사님은 엄마를 정말 존경하셨대요. 버림받고도 다시 일어선 엄마를. 그래서 회사 이름도 천운물류라고 지으셨대요. 하늘의 운명이라고.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참을 울던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나는 너희를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너희도 변했고 나도 변했어. 그걸로 됐어. 엄마, 도연아, 준호야, 유정씨. 잘 들어요. 인생은 한 번 버려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죽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 그게 내 인생이었어.
가족들은 조용히 정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엄마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요. 다들. 나도 잘 살게. 정숙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방에 올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출근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요. 할머니도요.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 난 버려졌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시작이었어.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